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김병국입니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은 다양한 민족이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민자 커뮤니티는 그들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 일원에는 여러 한인 단체가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시민참여센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모시고 한인사회 풀뿌리 운동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마 TV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김동석 이사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한인사회 각종 뉴스에 항상 중심에 계셨고 또 지금 시민참여센터의 전신인 유권자센터를 오랫동안 이끄셨고 또 매주 화요일 날은 저희 방송에서 칼럼도 진행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제가 많이 알려진 거는 같은 일을 오랫동안 하니까 네. 그리고 뭐 한 가지 이 구호만 그 목소리만 냈습니다. 투표 많이 하자. 네, 정치력 만들자. 그렇게 이뤄왔습니다. 그동안 시민참여센터가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위안부 결의안 통과 연방의회에서 그 외에도 위안부 기린비 건립이라든지 뭐 방금 말씀하셨던 투표 참여 운동, 유권자 등록 운동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아마도 이런 일을 하시게 된 데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그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다인종 국가, 사실 부족 국가입니다. 자기 이 커뮤니티의 영향력을, 사회정치적인 힘을 만들어서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인 커뮤니티가 이게 좀 늦었다고 봅니다. 그 이민 와가지고 사실 시작한 거는 LA 폭동을 보고 92년이니까 뭐 벌써 20년 훌쩍 넘었는데 LA 폭동을 보고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정신을 차려가지고 20년이 넘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에 대해서 위안부 결의안 관련한 말씀하시고 기린비 했지만 그거는 그 이슈를 우리가 가지고서 성과를 낸 거는 사실은 거기에 주목했다기보다는 여러분 정치력을 만드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였었습니다. 정치력 신장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였는데 워낙 이 휘발성이 강한 이슈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미국 내 한인 사회가 또 한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일본의 전쟁 범죄 문제를 따지는데 의회가 따지는데 작은 기관이 이 한인사회라는 작은 커뮤니티가 이 일을 해냈구나 해서 주목을 받았지 사실 더 큰 역할이고 더 크게 보람을 느끼는 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뉴욕 뉴저지서 옛날에 비해서 투표하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투표기계에 우리말이 들어가죠. 투표 안내문이 우리말로 메일이 오죠. 그 다음에 더 씩씩해진 거는 뉴욕 뉴저지 일대에서 웬만하면은 이제 선출직에 나오겠다고 우리 2세들이 후보자로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동안 여러 동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력 신장과 결집, 투표 참여 또 유권자 등록 이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민참여센터가 올해로 몇 년째인가 되는가요? 사실 93년에 국리를 하고 1996년에 연방정부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비영리 단체로 우리 커뮤니티의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교육하고 홍보하다. 뭐를 위해서? 지역사회 참여 중에서 정치 참여 이겁니다. 그래서 정치 참여를 통해서 코리안 커뮤니티의 권리와 이익의 문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는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아주 단순하죠. 두 가지가 우리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딱 명시되어 있는데 96년서부터니까 지금 꼭 한 20년 지나고 있습니다. 20년 전과 지금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투표율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플러싱도 그랬지만 뉴저지 더 그랬죠. 뭐 이 동네 정치인이 누구고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고 카운티가 뭐고 카운티에 카운티 디렉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 클락이 있고서 프리홀더가 있고 정말 시작할 때 잘 몰랐는데 그동안 그래도 이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을
투표를 많이 시키면서 정치인들 자꾸 우리 커뮤니티를 방문하게 하고 커뮤니티 현안을 전달하고 투표율을 조사해서 올려서 갖다가 보여주고 하면서 이제는 선거 때에 선출직 지역 정치인들이 한글 매체, 한국 미디어에 돈을 주고 광고를 간혹 하는 걸 보면 이거는 분명히 달라졌고 정치력 신장됐다. 입증이라고 봅니다. 아마 투표 참여의 중요성이라든지 또는 유권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한인 인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비근한 예로 지난달에 있었던 우리 뉴저지 예비선거에서 포트리 시의원에 출마했던 한인이 결국은 낙선을 했습니다. 그 당시 한인들의 투표율이 약 40% 정도. 전체 투표율이 15% 정도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40%면 사실은 상당히 높은 투표 참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정치인과 정치력이라는 것을 엄격하게 좀 살펴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한인 사회에서 많은 한인 분들이 정치인보다는 정치력이라는 데에 많이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봅니다. 단 한인 정치인이 나오지 않고서는 한인 사회에 있는 현안들이 그렇게 아주 강하고 빨리빨리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2세들에게 정치인으로서의 롤 모델도 필요하기 때문에라고 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한인 정치인의 주목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저 폴리, 이 뉴저지 버긴 카운티 내에서는 폴리가 가장 큰 도시고 그리고 한인들도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한인 정치인이 나온다는 건 참 의미 있고 굉장히 큰 전진이라고 보는데, 사실 그 선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깨달은 거는 선출직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금방 나오는 거 아니다, 이런 큰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주 안정된 양당 정치를 하기 때문에 중앙 정치부터 지역의 바닥 정치까지 두 정당이 모든 거를 다 유지하기 때문에 선출직에 나오려는 사람들은 최소한 몇 년 전부터 한 당에 들어가서 자기를 내보이고 자기의 정치적인 이 퀄리파이 된 거를 보이면서 그 안에서 일단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인들 투표율이 높았다고 해서 당선되는 계산은 잘못된 거죠. 한인들이 투표를 많이 하면 아직까지 그 지역에 오랫동안 있던 유권자들 투표율도 평소엔 없다가 같이 높아집니다. 이번에 결과가 그거 아닙니까? 평소 같은데 한인이 저렇게 표를 많이 얻었으면 뭐 예비선거니까 당선이 됐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 지역을 그 기득권을 갖고 있던 당의 사람들이, 당 조직이 한인이 당에서 검증도 안 했는데 당에서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그 경선에 나왔구나. 물론 법적으로 보장된 방식이지만 당 안에서 이거에 대해서 아직은 아니다 라고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네거티브 반응을 해야 민주당 조직들이, 평소에 투표 안 하던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양쪽 다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전략적으로 한인 커뮤니티가 큰 데일수록, 그리고서 이제는 한인 정치인보다도 정치인으로 들어가 있는 한인들이 잘해가지고 한인이 정치를 하니까 정치도 역시 잘한다. 요거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본선거가 11월에 있는데요. 조금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만은 올해 본선거 혹시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사실 지금요, 그 미국 그 의회 정치 제도 안에서의 선거 역사상 가장 전망하기 힘든 선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에는 커다란 이슈를 가지고 큰 유권자 그룹들 흐름에 의해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같은 소수계의 현안들이 그 정치권의 선거판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대통령 임기 4년의 중간에 치르는 올해 중간 선거가 찬스죠. 여기에.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민주공화 양당이 좀 어디드나 세력이 비슷하니까 적은 수라도 좀 우리의 목소리를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 틀거리를 놓고 볼 때에 전문가들이 지금 그래도 어쩌면은 공화당이 상원도 다수당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지난주에 미시시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무기로 지금 나와 있는 대중외곽인 티파리가 거기서 아주 참패를 당했습니다. 예. 그런 거 놓고 볼 때는 이 공화당의 선거 전략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걸 갖고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갈팡질팡하니까 전문가들이 지금 이 올해 중간선거의 향배를 전망하기를 굉장히 꺼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출마를 선언한 한인 정치인들도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 한인들이 한인 사회 안에서의 보는 눈으로 사실은 지역 정치 아주 작은 단위의 그 선출직에는 당의 선택을 받으면 뭐 뻔합니다. 두 정당 중에 한 당의 선택을 받고 후보가 되고서 그 지역이 그 당의 점유 지역이면은 뭐 당선이 되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우리 동네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이 뉴저지 연방 5지역구에 우리 한인 후보가 하나 로이조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직에 있는 공화당의 스캇 가렛이라는 공화당 의원이 지금 주춤돼 있습니다. 그분도 대도시 인근의 티파리에 아주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정치적인 세력을 형성했었는데 과연 이 티파리가 이번 선거에 얼마큼 힘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가에 관계없이 티파리가 얼마나 힘을 내는가에 따라서 로이조가 이번에 가능성이 커지고 작아지고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 한인 정치인 탄생이 결국은 한인 정치력 신장하고 직결되는 문제일 텐데요. 우리가 소수민족의 정치력 하면은 사실은 유태인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김 이사님은 그동안 매년 에이펙에도 참석을 하시고 또 유태인 이 정치에 대해서 정치력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롤 모델로 삼아야 되는 게 이 유태인들의 어떤 커뮤니티가 우리의 롤 모델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은 정치력을 결집해서 자기 종족을 보호하는 이런 전략과 방식은 충분히 배워야 될 모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이 유권자센터, 시민참여센터, 동포들의 정치력을 가지고 어디로 갈 건가라는 거를 여기저기 공부하다가 유태인들의 에이펙이라는 걸 봤습니다. 이스라엘 분쟁 지역이죠. 한반도 분단입니다. 우리 소수계로 이민와 살죠. 이 데일리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에트닉하고 잘 어울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로 그리고 근면성실하고 교육열이 높고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노력해 가지고서 이 일반 그 생활의 계급 획득을 목표로 삼는 이런 걸 보면은 유태인들과 한인들 뭐 그래서 한인들을 동양의 유태인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유태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철학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은 유태인들의 이런 전략적인 측면 집단인데 전략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하는 거는 참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존경이 가는 모습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게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한 12년 동안 에이펙 안에서 명백하다. 한인 커뮤니티와 유태인들 커뮤니티의 차이는 정말 명백하다. 뭐냐 하면 유태인들은 행동을 했고 우리 한인 사회는 아직까지 정치력 결집에 행동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구나. 유태인들은 목소리와 아이디어만큼 행동이 있는데 아직 우리 한인 커뮤니티는 목소리 차고 넘치고 아이디어 많은 데에 비해서 아직 손과 발이 아직 없구나. 그래서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 행동하면 우리도 됩니다. 유태인이 뭐 우리보다 훨씬 더 우수하고 그거보다 그 사람들은 아주 뼈아픈 그들 민족 역사 속에서 커다란 교훈을 가지고 집단이 전략적으로 에이펙이 그런 겁니다.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의 안위를 책임지자 이러면서 모입니다. 각 지역에서는 모범 시민이 되자. 지역사회 발전에 많이 기여하자. 단 이스라엘 얘기는 단 유태인들 이스라엘과 미국 관계 얘기는 워싱턴에 모여서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에서의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분들이 1년에 한 열흘씩 워싱턴에 모여가지고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의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전략이구나. 제일 중요한 정치력의 힘은 모범시민, 미국 사회 발전에 많이 기여하는 것, 지역에서. 그리고
뿌리에 대한 강한 집념, 아이덴티티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그동안 궁리하고 그래서 우리 이 유권자센터 시민참여센터도 뉴욕에서 만드는 이 아주 이쁜 모범, 예, 정치참여 이쁜 모범을 전국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워싱턴에 이렇게 하나 근거지를 만드는 게 이제 우리들의 행보의 시작입니다. 이번에 큰 행사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미주 전역에 이 풀뿌리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죠? 그렇습니다. 지금 2007년도 위안부 결의안을 우리가 통과시키면서 각 지역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같이 연계됐던 지역 그룹들이 그동안 계속 이 일을 해왔어요. 1년에 한 번씩 위안부 결의안 통과 기념 행사를 워싱턴에 하면서 올해 이걸 좀 확대해가지고 코리안 아메리칸 그래스루트 컨퍼런스, 코리안들의 풀뿌리 정치 참여 그 운동의 선을 워싱턴에 보이자 각 지역의 다양한 지역에서 한인들이 오니까 그 지역의 의원들이 반드시 거기에 옵니다. 한 30여 명 참가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거 굉장히 큰 뉴스거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주미 한국 대사와 주한 미국 대사, 그 다음에 미국의 외교위원장과 한국의 외교위원장이 여기에 와가지고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의 생존의 문제다. 뭐가? 한미 관계가. 이런 얘기를 서로 공통적으로 하면서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들이 이 정치력, 정치 참여 이렇게 활성화됐구나라는 거를 이제 과시하는 이 시작의 해입니다. 한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은 정치인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뭐 주로 어떤 분들이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게 미국은 어려워지니까 의회 정치로 확 바뀌었습니다. 진짜 국무부 백악관 대통령이 그렇게 의지가 있어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회가 맡고 있어서 그럽니다. 의회가 목표죠. 의회는 외교가 오는 데가 아닙니다. 역시 뭐 한국뿐만 그렇지 않은데 역시 한국에서 미국 내에 한국계 친한파 의원들을 만들어서 지난 7년 동안 이런 의원들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이 의원들을 한국 사람들이 모인데 코리안 아메리칸들 모인데 한 30여 명이 나온다라는 이런 뉴스를 접한 한국의 정치인들 관심 많죠. 이게 걱정입니다. 이 한국 정치인들이 다 오면 그 행사장에서 한 번씩 이렇게 어떻게 예의상 뭐 해드리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으로 오시라는 말씀도 못 드리고 있는데 단지 분명한 건 올해가 시작이니까 에이펙 유태인들이 한 거 우리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걸로 합니다. 7월 29일부터 2박 3일입니다. 전국에서 다 모이게 되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 14개 지역에 참가자들이 이렇게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한 300여 명은 와야 됩니다. 여러분은 연방 하원 한 명의 지역구 인구가 70만 명입니다. 여기 한 30여 명이 오니까 그래도 이 집회가 컨퍼런스의 규모가 한 정리된 한 300여 명이 우리 그날 의원들한테 들이밀을 납세자 입장에서 들이밀 이슈가 한인 커뮤니티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인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대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다. 시민들에게 이거 씩씩하게 얘기할 겁니다. 이미 한 100여 명에 가까운 동의 서명을 받았는데 그날 우리가 또 다 워싱턴에서 유태인들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위안부 결의안 로비할 때처럼 미국에 세금 내고 미국에서 투표하는 유권자 납세자들의 뜻이다라는 걸 가지고 씩씩하게 연방의회를 다니면서 이거 한번 경험하면요. 진짜 내가 미국 시민이 됐다. 이렇게 좀 감동도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실 것을 진짜 기대하고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미주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그렇습니다. 네, 7월 29일부터 2박 3일 워싱턴 DC에서 진행이 되고요. 예.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이건 어느 특별한 시민참여센터 가서 시민참여가 주관한다가 아니고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다 편안하게 임시 체류자들, 여행 온 사람들 아무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이라면은 그렇게 참가를 하는 거를 일이 많으니까 이거를 모든 실무적인 일을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시민참여센터 전화번호가요 718-961-4117 이것만
지금 신청을 받아서 일하는 직원이 한 분 있는데 여기에 꼭 그 연락을 하셔가지고 아주 그 2박 3일 동안에 워싱턴 의회를 다 들여다보고 의원들하고 직접 만나고 좋은 경험 많이 참가할 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바쁘실 것 같은데요. 바쁩니다. 예. 네. 하여튼 모쪼록 행사 잘 치러서 우리 한인 정치력 신장을 하는데 도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이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치력 신장 쉽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특히 소수계 민족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 한인 사회 짧은 이민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성과도 이뤄냈고 또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많은 준비도 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본선거가 있는 해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선거에 꼭 참여하셔서 한인 사회의 밝은 미래를 이루는데 꼭 일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